일이야 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 기회를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수많은 기회를 놓쳤던 것 같고요. 하지만은 운 좋게도 기회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평범한 사람들이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문간에 발디뎌놓기 전략입니다. 문간에 발디뎌놓기 전략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건물 안에, 어떤 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활짝 열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좁은 틈만 있으면 거기에 제 발을 이렇게 들여놓으면요, 상대방이 문을 닫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좀 버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작은 기회부터 차츰차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런 큰 뜻을 갖는 건 좋은데 어떤 기회가 큰 것부터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오게 마련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 가천대학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가천대학교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겸임교수 자리가 저한테 제안 들어왔을 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이 자리를 굳이 마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이거를 마다하냐 그랬더니 페이가 너무 짜다. 실제로 겸임교수 자리가 조금 시간당 강의료가 좀 짠 편이거든요. 다른 강의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또 여기에 또 내가 쏟아야 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겸임 교수 자리로 인해서 이 자체로는 큰 돈은 벌지 못했습니다만 이 자리로 인해서 수많은 강의 기회, 수많은 컨설팅 기회들, 수많은 기관들의 자문위원 자리, 이런 것들을 꿰찰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자체로는 큰 돈은 안 됐습니다만 이 자리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건 제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라는 것은 처음부터 빡 하고 큰 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은 기회부터 일단 잡으면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죠. 나중에는 더 큰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작은 기회가 오더라도 놓치지 말고요, 반드시 잡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 제가 글로벌 파트너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미국 교육회사의 한국 퍼실리테이터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도 굉장히 우연치 않게 왔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께서 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왔었습니다. 유 대표, 내가 이거 하던 강의인데 내가 도무지 시간이 나지가 않아가지고 유 대표한테 좀 토스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는 페이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었고 또 준비할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은 고민했는데 저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굉장히 즐겁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투입된 노력에 비해서 강사료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저한테 더 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강의는 한국 수강생들만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저한테 혹시 너 영어 할 수 있느냐, 뭐 내가 잘하진 못하는데 그래도 할 줄은 있다 했더니 일본 수강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겠냐, 한다고 했었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글로 강의하는 것도 힘든데 영어로 강의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강의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도무지 ROI가 안 나오는 강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준비했었고요. 지금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글로 된 그런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유 대표가 혹시 좀 이거를 만들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가보면요, 글로벌 파트너스 트레이닝의 교육 과정을 제가 소개를 해놨거든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한국을 대표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으면 아마 그 기회를 얻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회가 커지고 더 큰 기회가 커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메일이 왔는데 한국에 더 큰 비즈니스를 우리가 준비 중이다,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라고 그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귀찮다고 시간이 많이 든다고 ROI 안 나온다고 제가 그 강의를 만약에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처음부터 큰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작은 기회부터 서서히 오는 거구나. 인연을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맥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기회들이 인맥을 통해서 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는 인맥이 많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말하는 인맥은요,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맨날 어디 모임 나가서 사람들 사귀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인맥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 것이 진짜 인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2018년에 책을 냈을 때 제가 자가 출판한 것도 아니었고 유명 출판사로부터 낸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국내 한 유명한 출판사라는 출판사는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한 30군데가 넘었던 것 같아요. 30군데가 넘는 출판사에 다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투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에게도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우울했어요. 와, 도대체 출간을 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우울한 순간,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독립을 원래 해서 책을 낸 다음에 이제 멋진 컨설턴트가 되리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겠다. 반쯤 포기 상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헤드헌터를 찾아가지고 입사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헤드헌터 분께서 추천해 주신 그 회사의 면접을 보고 왔는데 세상에 떨어진 겁니다. 와, 도대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고민하던 중에 이제 그분에게 자문 좀 구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제3자의 시각에서 나의 어떤 위치를 좀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굉장히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헤드헌터 분하고요. 이렇게 떨어졌고 왜 떨어졌을까, 또 어떤 회사를 집어넣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께 속 깊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래는 독립을 해서 책을 낸 다음에 컨설턴트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이 책을 출간을 못 해가지고 내가 너무 지금 우울하다라고 속 깊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놀랍게도 잠깐만요, 책을 냈다고요? 지금 다 써놨나요? 네, 다 써놨어요. 그 원고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왜요? 일단 한번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본인이 풀타임 잡으로 헤드헌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국내 유명 출판사에서 파트타임으로 번역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가이기도 한 겁니다. 그 원고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가 분께서, 그러니까 헤드헌터 분께서 그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고 세상에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출판사 담당자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책이 너무 좋다. 책을 내고 싶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그 투고 활동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보다는 이분께서 소개를 해준 것만으로도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인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로부터의 소개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소개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죠. 왜? 내가 그동안에 30군데가 넘는 곳에 투고를 했다는 그 사실이 이 사람을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의 소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